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개발된 이후에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다 구동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작성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이제 역사가 있다 하는 얘기죠. 첫 번째 1세대 언어다라고 합니다. First Generation Language다라고 하는데 기계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어. 이 기계어는 0과 1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0과 1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키보드라고 하는 존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니터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 입력을 할 때는 토글 스위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입력을 했어요. 누르면 1, 띄면 0 이런 거를 쫙 스위치를 배열을 해놓고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출력은 조그만 전구 가지고 출력을 확인했습니다. 조그만 전구 가지고 불이 켜 있으면 1, 불이 꺼 있으면 0. 좀 황당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0과 1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프로그래밍하는 게 힘들고 불편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개발한 언어가 2세대 언어인데 2세대 언어는 어셈블리 랭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셈블리 랭귀지에서의 특징은 기호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입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기호를 갖다가 도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심볼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랭귀지가 기계어보다 이제 훨씬 프로그램하기가 쉽기는 하지만은 기계어 한 줄과 어셈블리 한 줄이 1대1로 매치가 된다는 차원에서 어셈블리 랭귀지도 상당히 어려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하는 겁니다. 현재도 어떤 특정 업무에서는 어셈블리 랭귀지를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월급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아주 그 하드웨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 심지어 운영체제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셈블리 랭귀지를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계어나 어셈블리 랭귀지는 일반인들이라고 해봐야 뭐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랑 관련되는 업무를 보고 싶은 이제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좀 고수준의 추상화 레벨이 높은 고수준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고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IBM이라든지 AT&T 이런 IT 강대 기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1960년대에 이런 기업들이 앞장서 가지고 웬만하면 좀 약간의 교육을 받고서도 한 대학교 4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1000명이나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셈블리를 했을 때 한 5000명 정도 했을려나요? 3세대 언어가 나오고 나서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짤 줄 아는 사람이 뭐 수천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몇천 명에서 아주 수천만 명으로 프로그래밍 기술자들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동기가 Third Generation Language, 3세대 언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세대 언어 중에서 이제 과학기술형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랭귀지, 포트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랭귀지가 있습니다. 요건 보통 1960년대, 70년대에 그 미소 군비 경쟁하면서 그 우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짤 때 사용하던 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무자동화용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사무자동화용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기 위한 거, 통계 처리하기 위한 거, 뭐 회계 처리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입니다. C 랭귀지라고 하는 아주 그 멋진 랭귀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랭귀지는 유닉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만들어진 랭귀지인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플렉시블하고 그냥 효율적이고 그냥 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랭귀지를 가지고, 요거 특히 학계에서 대학교 연구소 같은 데서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한 그런 랭귀지입니다. 요 C 랭귀지가 약간 문법적으로 좀 불안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파스칼이랑 피에런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문법을 갖도록 고안이 돼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수십 가지의 3세대 언어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보통 과제를 내거나 할 때 다 이런 랭귀지를 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C 랭귀지 말고는 다른 언어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16주차, 16주차에 C 랭귀지 쫙 고급 C 프로그래밍 강의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이 두 번째 고급 C 프로그래밍 1-2 1주차 2교시입니다. 프로그래밍 역사. 요걸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3세대 언어까지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발전사가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나는 이제 요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프로그래밍 수요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뭐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말도 이제 보편화가 되고,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는 참 발전을 하는데 그 하드웨어의 그 생산성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없겠느냐. 그래서 4세대 언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4세대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절차적 언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non-procedural language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비절차적 언어. 우리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명령어를 명시할 때 순서가 아주 정확해야지, 순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윗줄에 있을 때 윗줄에 있어야 될 문장이 아랫줄에 있다든지, 아랫줄에 있어야 될 게 윗줄에 있다든지, 순서가 바뀌면은 영 엉뚱한 결과를 야기시키죠. 그죠? 우리가 짜는 그 3세대 언어들 다 프로시저럴 랭귀지였었는데 4세대 언어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대충 짜도 원하는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4세대 언어입니다. 또 4세대 언어의 또 기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요때 요 시기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 자체가 DB를 액세스를 하면서 뭐 레포트 생성 기능이라든지 뭐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막 갖다 긁어가지고 우선 뭐 일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는 언어를 4세대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랭귀지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조그만 회사들이 그냥 개별 회사들이 그냥 랭귀지를 막무가내로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랭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랭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이거 잠깐만 사용되고 한 10여 년 정도밖에만 사용이 안 되고 다 사그라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너무 뭡니까 경쟁이 치열하면서 변종들이 많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아이디어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이제 사그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붙어서 이제 Fifth Generation Language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가 태동을 했는데요. 이 Fifth Generation Language의 근본 목적은 뭐냐? AI에 대한 적용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다라고 해야죠. 인공지능. 요즘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유행을 하죠. 요즘의 인공지능이랑 한 30년 전의 인공지능이랑 기본 메커니즘은 뭐 비슷한데, 뭐 알고리즘이나 일처리 방식은 비슷한데, 요즘의 인공지능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컴퓨터의 그 프로세싱 파워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좀 AI를 적용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30년 전에 또 이제 인공지능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인공지능 바람이 한번 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어떤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고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갖다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해야 될 어떤
어떤 특수한 랭귀지의 어떤 필요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롤로그라고 하는 랭귀지랑 그 다음에 리스비라고 하는 랭귀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프롤로그는 이제 유럽이랑 일본 쪽에서, 그다음에 리스브는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그 AI용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거는 이제 펑셔널 랭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라직 랭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프로그래밍 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사인먼트문 쓰고 if문 쓰고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프롤로그랑 리스프에는 뭐 포문 같은 게 없습니다. 포문 같은 게 없고, 이거 다 리커시브 프로그램으로 일처리를 하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랭귀지를 한번 고안해서 적용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랭귀지는 이제 목적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AI용 말고는 이제 일반 회사에서 쓰기에는 좀 껄끄러워가지고 일반 회사에서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할 때 쓰는 랭귀지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 AI 프로그래밍 하면서 또 이 랭귀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나도 좀 추세를 몰라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AI는 꼬직 이 랭귀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기는, AI를 위한 일처리 방식이 조금 더 특이하긴 하지만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일반 객체지향 언어를 쪄서 일반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거다라고 나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랭귀지의 발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주류라고 하는 건 이제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대중들을 얘기하죠. IT 대중, IT에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발전이었어요. 이런 발전이 있던 와중에 이 흐름이랑 이 메인스트림이랑 별개로 또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어떤 관심 분야가 이렇게 또 한 흐름이 존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지금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부류에 돌아가는 부류로 이제 구별되는 아주 특이한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객체지향은 영어로 Object Oriented Languag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체지향 이야기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객체 위주로 생각을 해서 일처리를 하자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반면에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그 C랭귀지 같은 거 3세대 언어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면은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랭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차지향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C랭귀지 같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일의 순서, 그 다음에 어떤 함수의 입출력,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이런 걸 일처리를 하는데, 여기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보편화되고 난 이후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서 또 시스템의 어떤 작동 방법을 명시할 때 객체라고 하는 걸 일단 파악을 하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용어로 인캡슐레이션 시킨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객체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한다. 아까는 절차 위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끔 일시 중지를 누르고 물 한 잔 먹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1960년대 말이면 이제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은 코볼이랑 포트라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한참 작업을 할 때예요.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이 두 개의 언어만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텐데, 상당히 독창적인 언어를 갖다가 고안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연구자들인데요. 노르웨이 어떤 대학의 연구자들인데, 이 두 분이 시뮬라 67이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를 갖다가 고안을 했어요. 이걸 고안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랭귀지에다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처음 생각을 해내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랭귀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랭귀지의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지 의미 이런 걸 갖다가 정의를 해서 논문에다 발표를 했다는 거죠.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랭귀지. 이게 객체지향 언어의 시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1960년대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해할 정도의 어떤 능력이 안 됐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언어를 만든 분들은 이제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너무 천재적인 그런 랭귀지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가 못 얻게 됐습니다. 관심을 못 얻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언어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조구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언급되기만 하지 뭐 실제 활용이 되거나 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랭귀지에 처음 도입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60년대 70년대 내내 60년대 70년대를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 3세대 언어가 어떤 주류를 형성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데 주류를 형성을 하고, 그때 특히 이 포트란이랑 코볼이 이제 주류였어요. 뭐 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 아주. 코볼 같은 경우에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도 이제 사용한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통 은행이라든지 증권업계 이렇게 금융계통에서 많이 짜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알기로 90년대까지도 심지어 얘네들이 사용이 됐어요. 요거 대용이 나중에 이제 피에로로도 대치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두 개의 언어가 메저리티였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 이제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유명하기로는 이제 프린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프린터 계통의 어떤 사무용 자동화 기기들 만드는 회사예요. 이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습니다. 1980년대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캘리포니아에 알로팔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록스 연구소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돈을 엄청 대줄 테니까, 왕창 대줄 테니까 미래 먹거리를 한번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 환경의 기초들이 이 제록스가 세운 알로팔토 연구소에서 다 개발이 된 겁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기초도 그렇고,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것들도 기본 아이디어가 제록스 회사에서 만들어서 구현하는 그런 케이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록스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소에 있는 알렌 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 계시는데, 이 알렌 카이라고 하는 분이 리드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어떤 필요성은 점차 증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 여러분들도 솔직히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배우는데 어렵죠. 그죠? C 랭귀지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계어로 프로그램 짜고 어셈블리 프로그램 짜고 막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짤 때 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거에 비하면은 C 랭귀지 같은 거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IT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 이공계 출신인 경우에 IT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엄청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대학 혹은 타대학에 가가지고 기계공학을 공부를 한다든지 건축공학 혹은 뭐 조선공학, 우주공학, 뭐 원자력공학 이런 공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다 뭐 시작해야 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수학해야 돼요. 무조건 수학. 한 학기에 두세 과목씩은 수학 과목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학의 숫자도 보통 안 꺼내죠.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쉬운 내용을 공부를 하는 반면에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뭐 굉장히 월급 많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IT 공부하는 환경이 무진장 뭐랄까 수월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목이 어렵다 해가지고 금방 때려치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뭐 내가 대충 보기에 이제 부모님 잘 만난 거죠. 뭐 부모님이 워낙에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복하게 키우고 뭐 여러분들 또 대충 졸업만 하면은 또 장사 미천도 대주고 그럴 테니까 뭐 특히 공부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여러분들 IT 과목이 그나마도 이공계 중에서는 제일 공부하기가 수월한 과목이다. 이런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제 알렌 카이라고 하는 분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랭귀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랭귀지가 뭐냐면은 이거 잘못 썼는데 여기가 아니라 스몰톡 설명하는 중인데 내가 스몰톡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스몰톡이라고 하는 랭귀지의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스몰, 요 어린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 그 다음에 톡,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 어린이가 말하듯이 랭귀지를 배우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랭귀지 시스템을 이제 보완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언어가 진짜 순수한 객체지향 언어면서 객체지향의 모든 특성을 다 반영을 하고 아주 훌륭한 랭귀지. 진짜 신텍스도 간단하고 배우기 쉽고 또 응용 분야도 그냥 넓고 아주 그냥 멋있는 랭귀지입니다. 이 스몰톡 랭귀지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때 1980년대에 이제 80년대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스몰톡을 처음부터 배운 사람들은 스몰톡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랭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에 동감을 합니다. 스몰톡처럼 진짜 멋진 객체지향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몰톡 언어는 일반 3세대 언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C 랭귀지, 파스칼 같은 언어랑 문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이 스몰톡 언어를 잘 적용하기가 좀 껄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스몰톡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대신에 또 이제 그 애플에서 제공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메인터넌스 할 때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하는데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제 스몰톡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우연찮게라도 이제 앞으로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스몰톡을 이제 만나볼 여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특이한 신텍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우기 쉬운 언어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때 교양 과목에서 스크래치라고 하는 과목 배웠죠, 그죠? 스크래치도 그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이죠, 그죠? 그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왜 생긴 거라고 보통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그 스크래치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알렌 카이라고 하는 분이 4, 50년 전에 지금 1970년대니까 뭐 한 50년 됐겠네, 그죠? 한 50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런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래밍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몰톡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스크래치도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래치에 나오는 그 스프라이트가 우리가 요즘 따지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왼쪽에 그 스크립트들 쭉 나야 되죠, 그죠? 그 명령어들 있죠, 그죠? 그 명령어들 그런 것들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 사실 객체지향 언어고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옛날에 있었다는 스몰톡 아주 훌륭한 언어입니다. 자, 1980년대 초반에 미국 국방성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DOD라고 얘기합니다. DOD. Department of Defense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미국 국방성에서 그동안에는 주로
포트란이랑 코볼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가 너무 후지다라고 자기들이 느끼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기 시작한 언어가 에이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에이다라고 하는 언어는 이거는 어떤 그 여성분인데 그 베비지라고 하는 분을 도와가지고 컴퓨터 이제 기계식 컴퓨터입니다. 기계식 손으로만 돌리는 컴퓨터예요. 기계식 컴퓨터를 만들 때 그 기계식 컴퓨터를 구동시키게 하는 알고리즘을 처음 고안해낸 분이 이제 에이다라고 하는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랭귀지 이름을 에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만든 언어고 이 에이다라고 하는 언어는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서 진짜 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랭귀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서는 에이다를 쓰는 그런 회사는 없을 테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거기서는 아마 에이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입해오는 상당한 무기들이 이제 미국산이고 모든 무기에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메인터넌스를 하려면 이제 에이다로 해야지 되고 그래서 에이다는 이제 국방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이제 벨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벨 연구소에 스트라스 스트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주변에 스몰톡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그런 개발 움직임이 있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라스 스트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난 삼아서 이 사람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심심풀이 차원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C랭귀지를 언어를 갖다가 객체지향 언어로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가지고 객체지향 언어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든지 이네리턴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객체지향 특성이 데이터 앱스트랙션인데 이 스트라스 스트럽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C랭귀지에다가 한번 나도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번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뚝딱뚝딱 한번 C랭귀지 문법을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 스트럽이 그 프로그래밍의 랭귀지를 짓던 이름을 갖다가 C with Data Abstraction C with Data Abstraction 이런 랭귀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난삼아 만들었습니다. 장난삼아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하다가 멈출 일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랭귀지를 갖다가 C++라고 이름을 정식으로 정하고 C++ 1.0, 2.0, 3.0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객체지향의 모든 속성을 C 랭귀지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언어를 갖다가 C++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1980년대, 7, 80년대부터 전 세계 대학원생, 그 다음에 전 세계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다 C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라 기본적으로 C 랭귀지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모든 대학원생들이랑 모든 연구들이 다 C++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던 언어 랭귀지가 C++입니다. 그래서 이 C++가 최근 한 10년 전까지 거의 모든 회사에서 다 쓰는 그런 훌륭한 언어였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과에서는 1991년도부터 한 3년 전까지 수업 시간에 다 C++ 위주로 내가 C++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C++가 나름대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좀 불완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자바를 씁니다. 자바나 C샵. 일반 회사에서 한 10년 전부터 자바나 C샵이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C++를 쓰던 회사도 자꾸 C++를 갖다가 버리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3년 전부터 C++를 버리고 C샵을 가르치기로 내가 이제 한 겁니다.
어쨌거나 C++ 아주 훌륭한 언어였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내 그 홈페이지에 그 강의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콕스라고 하는 분이 스몰톡 언어로 보니까 참 좋더라는 거죠. 객체지향 언어가. 근데 자기는 또 C 랭귀지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스몰톡이랑 C 랭귀지를 갖다가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보통 이런 걸 하이브리드 랭귀지다라고 이러는데 잡종 언어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랭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신텍스는 스몰톡을 이용을 하고 일부분의 신텍스는 C를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만들어서 썼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브젝티브 C는 내가 알기로 애플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만들 때 오브젝티브 C를 쓴답니다. 왜냐하면 스몰톡이라고 하는 언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언어가 또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C를 쓰기 때문에 애플 관련되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할 때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메인터넌스 할 때는 오브젝티브 C를 쓴다 하는 점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브젝티브 C 쓰는 팀들이 몇 군데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da는 미국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C++도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오브젝티브 C도 이제 자꾸 미국에서 이런 언어를 만드니까 유럽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에이펠이라고 하는 언어를 갖다가 이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요즘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90년대, 2000년대는 대학교, 유럽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에이펠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C++ 배울 때 이 사람들은 에이펠이랑 C++ 배우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3세대 언어 중에서 이 파스칼도 굉장히 그 문법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지고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파스칼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을 갖다가 좀 확대시켜가지고 객체지향적으로 만들어줬다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보통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랭귀지들이 막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뚱딴지 같이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인터넷 붐과 함께 요 전에는 인터넷이 별로 사회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이제 막 확장이 되면서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도 다 이제 서버에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탁 나타났는데 이게 또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바의 그 기본 목적은 자바는 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거의 기본 목적은 플랫폼 인디펜던스를 구현하자 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뭐냐면은 컴퓨터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서도 어디는 PC, 어디는 뭐 덱에서 나온 컴퓨터, 어디서는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 기종이 다르고 운영체제가 다른 상태에서도 프로그램을 한번 짜놓고 컴파일 시키면은 그 컴파일한 그 프로그램이 아무 기기에서나 다 돌아가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언어가 자바입니다. 아주 훌륭한 취지입니다. 이 자바를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 취지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언어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고 다행스럽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그 이 시점에서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는 시점에서 인터넷이 확대되면서 이질적인 컴퓨터들이 막 같이 인터넷에 붙어가지고 막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아주 효용성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초반에는 좀 고전을 했어요. 속도가 느리고 막 그래 고전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같으면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회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가 이 자바를 기본 랭귀지로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아니면은 심지어 랭귀지가 자바랑 비슷하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필히 마스터해야 됩니다. 보통 가끔 나한테 이제 졸업생 선배들이 누구 구인 광고를 나한테 보내줍니다. 사람 좀 구하는데 보내주세요 하는데 보통 그렇게 구인 광고를 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바 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가 사실은 여러분들 나온 졸업할 때까지 꼭 마스터해야 되는 최종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거 이후에 자바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사죠. MS사에서 자바를 흉내내고자 만든 언어가 C샵이다. 내가 뭐 내 수업 내용을 갖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수업을 들으면 내 수업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요지가 뭐냐 자바 흉내낸 랭귀지가 C샵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기회에 한 다음 정도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프로그래밍 역사, 곁들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컴퓨팅 시스템이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랑 또 수많은 그 선각자들의 노력의 결과하고 그 작업 환경이 딱 잘라서 얘기했을 때 무진장 편리해지고 파워풀해지고 쉬워졌다. 이 점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